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엔 스마일의 특별 코너로 국민의힘당의 최종 대선 후보 8인에 이렇게 지금 속해 계시는 안상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안 후보님. 지난번에 우리 계엄 발언 때문에 좀 섭섭했다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도 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개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대안을 내놓고 뭐 협상도 하고 이러는 척하고 시간도 끌고 그러면서 무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프로치했다 봐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물 건너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개헌은 물 건너 갔는데 대선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 언제 그 사인으로 압축해 가지고 6일 날, 7일 날 여론조사 하고요. 6, 7일 대의원 30%, 일반인 70%고 70%. 발표는 8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일 날요. 예. 예. 자, 우리 이 방송에는 그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겁이 나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님은 우리 주장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또 다른 뭐 비슷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토론하겠다면 누구든지 개방돼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네. 자기가 이전에 그 성남시에 개발하는 부분들 예. 이전 시장들이 예. 민영 개발로 한마디 도둑질 해먹으려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 사칭했다고 구속되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전임 시장을 날리기도 일조하고 예. 이러면서 자신이 시장이 돼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준비를 해서 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보기 드물게 예. 도시개발공사를 그 사업을 한다고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이 사업을 주도한 거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인데 뭐 어차피 네. 화천대유가 다 한 거고 네. 나머지 페이퍼 컴퍼니인데 네. 자, 이 부분이 결국은 한 1조쯤이 가까운 네. 그 배당금과 그 시행 수익을 예. 거기에 몰아줘서 예. 여기에 온 정관계에 또 법조계에 유명인들이 관여돼 있다 해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재명 일당이 예, 공기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땅을 싸게 빼앗은 거예요. 예. 주민들한테. 예, 공기업을 앞세워서 예, 공기업을 앞세워서 절반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또 분양을 할 때는 이것을 SPC를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권한을 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SPC가 뭐 성남의 뜰인가 뭔가 만들었는데 거기 50%를 성남의 그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에다가 50%인데 예, 도계공이지요. 그러고 지금 화천대유를 비롯한 7명의 개인이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3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7%에 해당해요. 예, 전체가 그렇죠. 이제 50억이고 25억은 이제 성남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57, 35니까 예, 7%죠. 예.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 이제 아마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분을 준 모양인데 그거는 권한이 없어. 이자만 갖고 떨어진 이자만 거고. 그러고는 이 7%를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이제 배당을 많이 받아간 거예요. 성남은 50%인데 1,800억밖에 안 되고 성남 공기업 도계공은 1,800억밖에 안 되고 7% 가진
7명이 개인이 4천억을 가져간 거죠. 예, 그건 이제 배당에서만 그렇고. 그럼 물론 이제 배당에서만 배당과 그래요. 총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추정 수익은 저쪽은 5,503억을 이재명이 이야기한 공익 환수가 끝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한 8,540억부터 한 9천억까지의 지금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어디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뭐 돈 50억인가 얼마 퇴직금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 언론도 이제 관심을 끌도록 그냥 먹잇감 올리고 던져놨는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이 결제하고 또 본인이 자기가 설계했다고 2주 전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도계공에 있는 사장을 그만두게 시키고 자기 똘마니 유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사장 대행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그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 변호사 한 30명을 여기다 이제 고문 변호사로 했다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들 로비용이고 또 이제 보험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거는 순전히 이재명 일당이 해먹은 거지. 먹었는데 지금도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죠. 뭐 그 중에 주주 중에 한 사람인 남이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튀었잖아요. 네, 미국 같이 부인 데리고. 1,007억인가를 네. 배당을 받고 그 부인이 모 방송국의 기자인데 그만두고 갔는데 퇴직금이 3억인데 퇴직금도 받지도 안 않고 그냥 받겠구나. 도망가 버렸어요. 받지. 근데 사실 그 1,000억을 어떻게 해놨을까가 지금 궁금한데 그걸 빠르게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보기엔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볼 때 그 모 측의 선거 자금으로 이거를 마련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예. 보고 배당금을 받아갔지만 예. 결국은 이런 허가를 의원님도 인천이라는 큰 도시에 예. 예, 시장을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가 시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들이 예. 예. 재작년하고 작년에 물었어요. 예. 아니 도계공을 그거 하려고 없는 도계공을 기초단체에서 만들었는데 도계공은 이름만 넣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전부 하천대유가 그거 다 그걸 했어요.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의원님은 이 시장을 하시면서 인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의원님 결제 없이 아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만들 수가 절대로 안 있습니까? 하죠. 절대로 못 하고 그 다 아니 결제 서류가 있어요. 네. 결제 서류가 이재명 그 결제 서류가 제가 엊그제 그 모 TV에 그 TV 토론 대선 TV 토론에 나가서 보여드렸는데 예. 그 결제 서류가 있고 예. 참고로 저희 인천광역시는 도와 경기도와 같은 레벨이고 말이 그렇지 저쪽은 시라고 그래도 기초죠. 기초단체 예, 예. 서울로 보면 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다 무슨 도계공이랍시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돈 떼어먹는 사업을 헤쳐먹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모르게 뭐 유동규라는 뭐 이 도계공의 기획본부장 겸 뭐 나중에는 사장 직대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직원들 일부가 그 시행 사업자들하고 뭉쳐가지고 그렇게 시장 모르게 저렇게 해먹는 구조가 절대 나올 수가 불가능하죠.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지시를 한 겁니다. 지시를 해서 그 유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요 사업이 끝내자마자 또 그만두고 나서 무슨 교통공사 사장인가로 갔었다는 것이고 경기관광공사. 그렇죠. 경기관광공사로 예. 가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선거 캠프에도 잠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아주 100% 이재명 일당이 딱 해서 유동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화천대유니 뭐니 해가지고 천하동인 주주들 애들이 그다 들인 거를 일정하게 빼서 그렇죠. 다시 킥백되는 이런 아 그럼 구조가 그렇게 다 있지 해놓고는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이 먹잇거리 하나 언론에 국민들한테 이것도 그냥 반대당에 갖다 그쪽이 해놓고 이루어졌다. 그것도 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뭐 3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법조계 판검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있거든요. 그이가 작년 2002년 7월 달에 이재명의 그 300만 원 그 대법원에 올라간 것을 말하자면 무죄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이 별게 아니지만 이거는 도지사를 그만두느냐 100만 원 이상이면 그만두고. 그렇죠. 그만두느냐의 판단이지 무슨 액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유지시키고 결국은 지금 대선에 나와가지고 이 난리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권순일이야.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화천대유라는 데 가서 연봉 2억씩을 받은 거예요. 2억씩을 받았는데 그것만 받은 건지 뭐 그 사람들 그건 안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권순일이랑 짜고 했다는 거지. 이재명이가 얘기했는데 이거 나 좀 무죄로 해줘.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아 이거 무죄로 해줘야 돼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 예, 몇 그렇죠. 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작당을 한 거야. 예, 예. 아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가서 네가 기본은 2억씩이고 나중에 뭐 추가로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재판 거래에 대한 그 작당도 이재명이 주재를 했을 것이다. 그거 누가 해요 그거를? 왜 이재명이 무죄 내는 것을 누가 그냥 권순일이가 알아서 오늘 근데 저 언론에 보면은 그 재판 연구관들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예. 말하자면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걸로 예, 예. 의견을 올렸는데 그 권순일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이 설계를 다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또 곽의원인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자료를 딱 던진 것도 좌파 언론에 했는데 이것도 바로 거꾸로 이것은 이재명 쪽에서 했기 때문에 먹잇거리를 하나 우파 쪽에 던진 거다 이렇게 봐야지. 아니 그거를 갖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괜히 토건 그렇지 같이 먹었다. 토건업자들 같이 먹었다 절대로 아니 건 저희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를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죽을 죄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단군 일의 최대를 업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의원님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이거는 인천이라는 큰 도시의 시장을 하신 분만이 예. 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통상적으로 저렇게 광범위한 그 어떤 개발을 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시행 주체가 돼가 공익과 이 그런 민영의 두 개 합친 탈을 썼지만 결국은 공은 둘러리만 썼고 그럼. 그 민영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민영의 탈을 썼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통으로 심지어 오늘 보니까 주민센터 부지도 다 거기서 다시 샀더만요. 근데 보통 보면 저렇게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부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부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다리나 터널 또 그런 이 인프라 기본 인프라 시설 이런 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다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라고 공원 그러죠. 같은 거예요. 사업 시행자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법적으로 지역을 예. 지구 단위하면서 예.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 무슨 특별히 5천억 뭐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예. 터널은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터널도 그 터널 없으면 여기 아파트에 아파트가 통행료가 의미가 없기 없으니까, 통행이 안 때문에 되니까. 그럼 예. 그거 이제 맹지 비슷하게 되니까 예. 한 건데 이거를 글쎄 무슨 단군 일의 최대 환수라고 그래서 나 저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가. 그러니까 업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반 당연히 시설을 해야죠.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업자한테서 받아내 가지고 마치 공익을 위해서 환수했다라고 공원 부지까지 그러더라고요. 아 절대로 아니죠. 우리 저 참고로 제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건설했는데 거긴 뭐 1,200만 평이죠. 예. 이거의 40배인데 바다를 매립해서 했지만 거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이외에 앵커 테넌트로 한 것이 4, 5조는 될 겁니다. 4, 5조. 거기는 참고로 그냥 연세대 국제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뭐 제드윅, 무슨 컨벤시아, 또 우리 저 가보시면 알지만 그 13만 평의 레이크 공원,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데 이제 그런 데가 들어오려면 유엔 기구도 들어왔지만 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예. 들어와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무슨 거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그 정도로 큰 아파트 단지가 6천 세대가 생기면 주민들 숫자만 해도 몇만 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파출소, 그럼. 그다음에 소방서가 들어가면 의원님 같으면 인천시장을 하실 때 그런 예. 부지에서 그런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거기 가봤어요. 예. 그 저 현장에 대방동 현장에 갔는데 예. 우리는 뭐 이게 프로니까 딱 보면 아는데 이 공공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맨 아파트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거든. 예. 상업 시설도 없고 예. 등등 해서 이것은 완전히 그 아파트만 딱 밀집해서 그렇지 몰아놓고. 아파트만 딱 밀집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어. 성남시청이 환수받은 돈이라면서 어. 성남시청이 지금 37억을 쓰고 줘가지고 평당 1,200만 원씩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다시 샀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원래 이것은 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원래는 그 지역은 LH가 시작을 해서 그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한테
그 공공 아파트를 예,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100원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1,100만 민간으로 원대. 해가지고 예. 공공 용지처럼 해서 이 공기업으로 땅을 인수하게 하고 그 사업권을 인수하게 해놓고는 이것을 민간들 7%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 사람들이 민간 분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어요. 예. 2천만 원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돈 1,000만 원대를 훌쳐먹은 거예요. 6천 가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을 600만 원씩 하는 땅을 300만 원에 사서 30만 평이니까 거기도 한 1조 정도로 훌쳐먹고 이런 그 나쁜 놈들이야. 국민들 돈을 훌쳐서 자기들한테 가져가게 하는데 그것을 중간 다리를 7명의 그 사업자들한테 해선 거라고. 이건 뭐 천인 공로하고 천벌을 받을 자, 짓이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지자체 단체장은 그냥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돼 갖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벌게 해줍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니, 그 쥐가 다 뭐 관계가 있어서 예, 그런 예, 것이고 예.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정치인이라면은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주자한테 돈 뜯고 땅 주인들한테 돈 뜯어서 그것을 몇 명 그것도 많지도 않아 7명 원래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하려고 그러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지분을 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죠. 정상이고 아예 공공 사업이 되려면 그 LH에서 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되 이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공공성으로, 우리 개인 공공 시행자가 분양을 해서 없이. 그렇죠. 서민들한테 그 분양이- 국가를 위해서 예. 국가에서 서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게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쁠 수도 있나 사람이 거짓말을 맨날 밥 먹듯 하고 지금 자기가 무슨 이것이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가 되고 단군 이래 최고로 그 사업자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은 사업이라 아니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또 그걸 또 국민들이 믿어요? 믿으니까 지지가 되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근데 본인이 이제 1,100만 원에 분양하다가 실제 분양은 뭐 2천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부 도심 생활 주택은 예, 3,500만 3,500만 원 원. 분양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행명 21이 제가 아파트를 국가가 원가로 지어서 700만 원에 분양하라 이렇게 네. 주장할 때 네. 오늘날 저렇게 뭐 약간 지방에 가면 2, 3천만 원, 서울 도심에는 4, 5천만 원, 심지어 6,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 원인에는 이게 숱한 사람들이 손을 대가 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해먹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이번에 대장동이 안 터졌으면 2천만 원에 분양받고 3,500만 원에 분양받은 사람도 그 몇백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받아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원래 원가는 저렇게 비쌀 필요가 없는데 없죠. 예, 저 시행업자니 건설 회사니 또 이런 여러 부정적인 이 집단들이 저 카르텔처럼 다 해먹기 때문에 저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예. 포천에도 손대고 안양에도 예. 손대고 평택에도 손댔다고 예. 하지 아니, 경기도가 않습니까? 다 투기판이야. 예, 다 투기판이에요. 예. 이재명이가 경기도를 전부 다 투기판으로 예. 만들어놨어. 그러면 의원님도 지금 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서민들이나 청년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500만 원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발표하는 시점보다 지금 이제 건자재가 많아서 한 600만 원대는 예.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그럼 소장님하고 비슷한 그런 예. 구조인데 그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 예. 논을 활용해서 결국 대부분이 땅값이거든요. 예, 땅값이죠. 그 논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5, 600만 원대 하자는 것인데 참고로 절대 농지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것은 2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평당. 그렇습니다. 묶여서 쓸 수가 없죠. 여기다 이제 한 4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이제 전기 평평해지죠. 상하수도 예. 등 이제 택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를 한 송도 10개쯤으로 생각을 해서 한 1억 평 정도로 구상을 하면은 그중에 70%를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30%를 주거단지로 만드는 예.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아파트만 덩그러니 해놓으면 베드타운밖에 예, 안 되고 예, 또 예. 그렇다고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길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잘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직주 복합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되 아주 첨단 우리 2030들이 원하는 그런 첨단 산업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드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1억 평을 예를 들어서 30%인 3천만 평을 200만 원대로 하면은 택지가 200만 원이면 싸죠. 여기서 굉장히 싸. 200만 원대로 하면은 60조가 됩니다. 60조. 그런데 아까 제가 평당 60만 원씩 조성된다고 그랬죠. 1억 평이라 치면은 그게 60조입니다. 그렇죠? 60만 원 곱하기 1억 평 하면은 60조가 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택지에서
조성된 금액으로 우리 산업단지를 공짜로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7천만 평을. 이것을 우리 2030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산업단지를 그렇죠. 사업을 그래서 하라고. 스타트업이 되도록.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의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부 계획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땅은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이고. 자,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평당 이렇게 200만 원씩 해서 한다고 그럴 때 땅값이 이제 비리고. 건폐율 다 따지고 하더라도 여기는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 높일 수가 있어서 땅일 평당 100만 원 이하로 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 한 평당. 그러면은 소장님 아시다시피 450만 원대 이렇게 투입하면은 좋은 아파트 좋은 건설할 수 있어요. 아파트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종합건설이다 뭐다 이런데 다 중간에 띄어먹어서 그렇지 이거를 전문 건설업체 튼튼한 전문 건설업체들을 다 모아서 하면은 뭐 500만 원 미만의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값 1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대 이렇게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거품을 다 뺀 경제가 돼야지. 이거는 맨 이 기득층들이 말이야 이리저리 그 카르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 등쳐먹고 사라고. 집이 다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집이 50%가 집이 없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살인적인 거품을 해가지고 하면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야. 살인 행위. 이거 그냥 옛날 같으면 육시를 해야 돼. 이제 법조화 정말 법조화 가서 그냥.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다퉈서 서민들을 위해서 솔직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를 꺼리고 말장난이나 쓸쓸할까요? 잘 모르지. 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잘 것도 있고 몰라서. 예. 약간 이제 이런 그 기득층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 겁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모르지. 모르고 주택 정책이라 합시고 내놓는 게 저 뭐 쟤네들은 뭐 기본 이재명이 저는 다 헤쳐먹고는 무슨 기본 주택 어쩌고 저쩌고 지가 하는 데서는 다 해먹고 글쎄 말이야. 대선 지금도 후보는 경기도에 어디가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요. 저게 하도 많아서. 그런데 이 우리 당의 후보들도 보면은 뭐 겨우 해봐야 뭐 역세권의 용적률 높이는 거 뭐 이런 건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그린벨트나 이런 거나 막 자꾸 해주려고 그러고 무슨 공공용지만 없애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써야 되긴 써야 되지만 대도시를 너무 이렇게 난개발해 놓으면 미래에 너무 이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고 그러고 대안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대안이긴 하지만 이런 대안을 생각을 해야지. 도시는 가능하면은 좀 변방으로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주복합 직업과 주택을 같이 해서 전국의 대도시 주변에다가 이런 저는 이제 일자리 도시라고 하고 좀 그 근사하게는 메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메가 시티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얼마든지 소장님이 주장했던 700만 원대 아파트가 지금도 현실이 가능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내에 다 가능해요. 아파트 입주도 3년이면 되고 저 바다를 메꿔서 제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논해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보니까 빨리 해말라고 그랬는가 3년 만에 했더만 남들 10년 걸린. 자, 오늘 그 안상수 그 국민의힘 후보님 모시고 지금 대장동 문제와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봤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